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1월 6일 월요일 순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동반 상승세를 보이며 이번 주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며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한 건데요.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로 몸살앓았던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이 주가 130만 원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예정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며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 급등한 1,065원대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시장 핵심 변수들 점검해보고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면밀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김양균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려 있는데요. 02-3153-2611번 지금도 전화 신청 받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월요일 순서 지금 바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4흘 만에 195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1060원대를 오랜만에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의 근원지를 살펴보니 이 골드만삭스였는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여기에 해서 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도 했죠. 먼저 김양균 전문가님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급락하던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을 멈췄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제 근간에 보니까, 우리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많이 빠져 있다 보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일 모레, 사흘 후에 있을 우리 9일날 이제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결정날 얘기를 우리가 벌써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시장의 기대값은 사실은 작년 한 11월 달에 환율 금리 인하 기회였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를 인하시킬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뭐 안 됐었죠. 네. 지금 이제 1월 달에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은, 그날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설이었었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에서 환율 인하의 가능성이, 그것도 내일 모레 있을 금통위에서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환율이 급등세를 보였죠. 네. 오늘, 환율 10원 20전 올랐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1065원 됐어요. 그러나 이제 또, 한편에서 보니까 엔화 가치는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은 약보합권으로, 마이너스로 보였어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는데 또 큰, 이유 중에 하나, 요인 중에 하나가 엔저와 원화 강세였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거꾸로, 된 것이죠. 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숨통이 좀 튀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동안, 하락의 주역이었던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는데, 환율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네. 그동안 차트를 제가 이제 펼쳐놨는데요. 10월달 저점이 1,050원대였습니다. 1,050원은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1,050원은 깨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저점 바닥권을 형성해 주곤 했습니다. 하다가 3개월여 동안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다져진 환율이 오늘 아마 여기에서 이제 일봉의 크기로 보더라도 이렇게 큰 짱대 양봉이 나오기는 또 모처럼 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반등을 해줬는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시 또 1,05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시간은 상당히 벌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 기업들이 좀 충격을 완화하는데 상당한 효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이 12조 원이 일주일 동안에 증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곤 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은요.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 오늘, 이틀 과거 사흘 연속
순매도해오던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 미미하지만 좀 멈췄습니다. 그래서 2만여 주 순매수를 보여줬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동향을 보시면요. 2만 3천 주 외국인이 사줬습니다만은 그동안 강한 매도에 비하면 목마른데 약간의 이제 물초김 정도였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나 또 오늘 기관은 또 5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완전히 개선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 기관은 샀는데 외국인은 파는 이런 수급이 완벽하게 이제 돌아섰다라고 볼 수는 없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2만 원 전후를 지지선으로 상당 기간 이제 그 저점 매수세가 좀 유입돼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반등은 그런 측면에서 하락을 저지했다라는 데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잠시 멈췄다 해서 시장이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이냐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나 혼자 해석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보는 눈, 우리보다는 그래도 조금 개인보다는 조금 더 분석력이 뛰어난 기관들의 매매 패턴을 보시면은 좀 더 유리하겠죠. 네. 오늘 기관들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코덱스 인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포트에 코덱스 인버스를 가지고 있죠. 근데 코덱스 인버스가 오늘 0.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코덱스 인버스를 기관이 꾸준히 사주고 있다라는 측면 사흘 연속 사흘 동안에 1,100만 주 정도를 샀습니다. 오늘도 매수 강도는 좀 약해졌지만 110만 주 정도를 사줬다라는 거죠. 코덱스 인버스는 그렇다 치면 거꾸로 이제 코덱스 인버스는 주가가 하락하는 데 베팅하는 거죠. 기관들은 아직도 주가가 하락하는 쪽에다가 보험을 들어놓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데다가 베팅하는 것은 또 인버스의 반대가 뭐죠?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것이 있죠. 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보니까 기관이 사흘 연속 강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380만 주를 매도했네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관의 시각은 아직도 보험을 들어야 될 정도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이제 다 아시다시피 내일은 삼성전자가 실적 잠정치를 내놓게 됩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여하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은 좀 크게 아마 변곡점을 갖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이 코스피 한 1950 정도는 PBR 1배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코스피 쪽에서 그동안 납을 컸던 종목들 반등세가 나오기도 하고 또 코스닥 쪽에서 부품주들도 반등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 대응 전략 좀 어떻게 짜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냥 다 내일 이후까지 좀 기다려보는 관망세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 봐야 할까요? 예, 일단 시장은 근데 현재 값을 그대로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기대값이라는 것이 항상 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현재 가치보다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한다면 너무나 쉽습니다. 계산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거보다는 향후 가치에 대해서 상승했다가 놓을 것이냐, 하락했다 놓을 것이냐인데, 지금 우리 시장은 과거 이제 작년 연말까지 쭉 상승하면서 목표, 기대값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값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우려감이 그것도 9조 원 중반이다 했다가 9조 원도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기대값이 지금 이제 허물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이다라면 오늘도 사실 8조 5천억 얘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네.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화되는지 아닌지 확인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사실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영업이익 4분기 한 9조 5천억 정도 선까지는 이미 좀 반영이 됐다라는 쪽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조 5천억 정도 이상을 나온다면 아마 우리 시장은 오늘이 바닥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기대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 이하가 나와서 정말 우려감이 현실화됐을 때는 시장은 상당히 좀 상당 기간 좀 약세 조정 국면을 거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일단 내일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이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일단 오늘 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썼던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나 베이직하우스, 한국전력 등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이라도 따라봐도 괜찮은 건지도 궁금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값 들이 그쪽은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관련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겠고요. 또 하나 수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좋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우리 투자자님들이라면 지속적으로 보유해가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가는 말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시장에서 또 인기가 있다라는 것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카 3거래일째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6% 오르며 누적 수익률은 40%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죠. 3% 가까이 오르며 수익률 13.7%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수화학은 오늘 손절 처리됐습니다. 네, 모두투어가 추가 상승하며 5.9%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매수가 미도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하우스스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쓰고 있죠. 오늘도 0.6% 오르며 수익률 6.5% 기록하고 있고요. 대한해운 오늘 9% 급등하며 수익률 13%로 올랐습니다. 손절가는 이익 실현가인 2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끝으로 포스코 ICT LED 조명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며 주가가 4.5% 급등했죠. 역시 이익 실현가 상향 조정하며 7,5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하림과 휴원수가 추가 반등하며 수익률이 각각 9%와 24%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편의점 진출 소식에 이마트 동반 상승세를 보였죠. 하지만 종가상 상승폭을 줄이며 강보합을 마감해 1.8% 플러스 기록했습니다. 네, 베이직하우스가 4분기 실적 기대에 52주 신고가 기록했죠. 누적 수익률이 7%를 기록하고 있고요. 모두투어가 6거래일째 오르며 수익률 8.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서울반도체 LED 업황 기대감에 오늘도 강보합을 마감했습니다. 8.7%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입니다. 루멘스 추가 반등하며 10%대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대봉 LS가 하루 만에 반등 나오며 3.6%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입니다. 먼저 디지털 시스템이 3.6% 오르며 수익률이 4.1%로 늘었고요. 모베이스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베트남 공장 화재 소식에 주가가 8% 가까이 하락하며 수익률을 반납했습니다. 현재 3.2% 플러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신한스 자산관리가 손절된 가운데 대성홀딩스와 LTC가 낙폭을 줄였고요. 하나생명이 3거래일 만에 반등 나오며 1.4%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가 3거래일째 하락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나스미디어는 이틀째 오르며 9.4%로 수익률이 늘었습니다. 네, 이 종목별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덱스 인버스인데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급락세가 나오며 플러스로 수익률이 전환된 바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기관의 매수세가 현재 유입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지금 이제 기관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분석력이 좋겠죠. 개인 투자자보다는. 그런데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방에 배팅을 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종합지수를 봐야 되죠. 인버스를 보려면, 종합지수, 코덱스 인버스 ETF라는 것은 이제 시장의 흐름에, 이제 배팅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오를 것이냐라고 판단한다면 레버리지 쪽에 매매를 하는 것이고요.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에 배팅을 건다면 이제 인버스를 사는 건데, 종합지수가 현재 오늘 이제 0.3% 반등은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진정한 저점이냐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우리에게는 이제 목요일 날 있을 옵션 만기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옵션 만기일에는 프로그램 매물 압박이라는 것이 꽤 작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1월 달 만기일에는요, 12월 달에 이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돼 들어오는 것이 항상 있어 오거든요. 그것은 이제 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관의 프로그램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된 것이 이제 청산되는 그런 과정이 연초에 항상 있습니다. 해서 지금 시중에서 분석된 결과로는 약 7조 원 정도까지의 매물출에 가능한 매물이 있다. 물론 7조 원이 다 나오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이제 위험 소지는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또 오늘 뭐 장중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듯이 금리 인하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선물이 나온다면 시장은 또 상당히 또 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여하에 따라서도 이것을 이월할 것이냐 아니면 청산하고 넘어갈 것이냐를 결정 지을 것입니다. 그들이. 해서 아직은 변수가 많은 상승에 대한 변수보다는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그런 이제 변수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대신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제가 이제 한 2주, 3주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하락할 때 해도 2% 이내였고요. 상승을 해도 2% 이내 그렇게 큰 수익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조금 더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네. 홀딩하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는 코덱스 인버스 꾸준히 홀딩해 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대한해운인데요. 오늘 손절가, 아니 이익 실현가를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니까 9% 좀 급등세가 나왔던데 어떤 재료가 있었던 겁니까? 특별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요즘 대한해운은 제가 지난 시간에 편입을 시켰던 종목인데요. 네. 이 수급을 좀 계속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저는 뭐 다른 프로에서는 또 먼저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급등을 단기간에 했어요. 이 대한해운 하면은 우리 국내 4위의 그 해운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SM그룹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일단 15대 1에 감자라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도 어느 정도 확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확보된 자본으로 이제 2,42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자기 자산의 50%가 넘는 자본을 투자해서 선박 투자에 나섰다. 벌크선 4척을 발주를 하는 그런 이제 과감한 투자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특히 해운회사는 이제 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일량이 많아지고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측면에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기업이 실적이 이제 작년 1분기서부터 실적이 호전되기 시작해서 흑자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하나 해운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BDI 지수라고 그러죠. 벌크선 선박 지수인데 운임 지수요. 이것이 작년 연초에 700선에서 연말에 2300선까지 거의 뭐 폭등 수준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현재는 뭐 200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업황 개선이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충분히 다진 다음에 반등을 이제 했습니다. 차트에 보시다시피 바닥까지 주가 참 많이도 빠졌습니다. 네. 우리가 대한해운의 과거 고점을 얘기를 하면은요, 10만 원이 훌쩍 넘어갔던 시절도 있습니다. 2007년도 구민위기 이전에요. 그러나 이제 현재는 주가가 감자를 거듭하면서 주가가 이제 17,000원 정도 선 바닥점을 충분히 다지고 이번에 급반등을 했는데 이 급반등한 시점이 일단 그런 이제 투자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너무 이제 뭐 짧은 기간 동안에 급등 45% 이상 급등하면서 투자 주의 이 종목으로까지 뭐 이렇게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게 이제 11월 달에 보호예수 물량 터지면서 급락도 했었던 것을 다 소화하고
자리를 고점에서 쭉 60일 이평선 저항을 받아왔는데요. 이 현재 초록색 선이 60일 이평선입니다. 증시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종목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강한 힘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이 대한해운을 누가 이렇게 끄집어 올렸는가에 대한 것이죠. 네. 일단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조금씩 매수해 왔는데요. 이 외국인 매수세를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종목 동향이라고 여러분들 HTS에도 다 있을 겁니다. 네. 대한해운의 맥쿼리라는 창구에서 대한해운 매수 물량이 이렇게 강하게 유입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대한해운이 맥쿼리 창구를 통해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54,000주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직 매수 주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 수급 동향 보시면은 오늘도 84,000주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투신이 꾸준히 매집을 해왔고, 그래서 수급이 아직 탄탄히 살아있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는데, 저항대였던 약 3주 정도의 저항대였던 60일 이평선을 오늘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어졌고요. 이제는 이 저항대는 앞으로 지지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해서 제가 22,000원이라는 손절 가격을 이제는 이 지지선이 탄탄하다라는 점에서 27,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손절 가격을요. 27,000원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 지지선을 훼손하고 내려오는 것이 되겠죠. 탄탄하게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요. 목표가 제가 제시했었던 좀 높이 잡았었죠. 4만 원까지 잡았었는데 한번 쭉 보유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종목 더 AS를 받아보겠습니다. 포스코 ICT인데요. 이 종목도 오늘 손절가를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손절가가 7,500원, 즉 매수가로 상향 조정하신 건데요. 일단 LED 조명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추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 짜봐야 할까요? 예, 제가 연초에 편입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흘 됐는데요. 거래일수로는 포스코 ICT 연초에 LED주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이 LED주가 강세를 보인 것은 정부 정책의 수혜였습니다. 일단 백열 전구의 생산과 판매가 중단되는 그런 이제 호재를 안았는데, 포스코 ICT 하면은 사실 LED 전등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포스코 계열의 이제 IT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인데, 인도네시아의 일관 제철소를 운영 보수하는 것도 맡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해외 제철소에 대한 토탈 서비스 체제도 구축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업 분야가 상당히 다방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스코 ICT가 호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것은 포스코가 철강업체 아닙니까? 네. 근데 세계 2위의 철강업체가 중국의 허베이 철강인데, 허베이 강철인데, 이 허베이 강철의 그룹사인 탕산철강하고 같이 LED 조명 사업을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5대5 지분을 투자를 해서 중국의 현지 합자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호재가 됐습니다. 이제 지난 12월 26일 날 공시가 나온 내용인데요. 올해부터 백열전구가 이제 완전히 퇴출이 되고요. LED 조명 사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LED 조명 가격이 이제 과거에는 LED 등이 좋은 줄은 알지만 너무 비싸서 못 썼죠. 이제는 이 LED 조명 가격이 지난 3년 동안 50에서 60% 이상 급락을 함으로 해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LED 조명으로 교체할 경우에 투자 비용의 회수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네. 2014년부터 이제 이것이 올해부터는요, 우리 정부에서 25와트 이상 70와트 미만의 백열전구에까지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25와트에서 70와트다 그러면 대개 가정에서 쓰는 전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네. 상당히 의미가 있겠고요. 또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도 올해부터 40에서 60와트 규모의 이제 백열전구를 판매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 규모도 많이 커진다. 이렇게 네.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인다라는 거니까 전구의 수요는 무척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는데, 백열전구 대체제인 LED 조명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산자부에서는요, 이번에 이제 LED 전구 교체 지원 사업도 취한다 그럽니다. 우리 뭐 이제 여러 단체라든가 우리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펼쳐준다라고 하니까 LED 조명 사업 분야 상당히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포스코 ICT가 주가가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이유는 증자였어요. 유상증자를 한다 하는데 대주주인 포스코가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이번에 증자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그 유상증자 970억 규모의 유상증자였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음으로 해서 그 자금으로 이들이 이제 저 포스코 ICT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제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의 신공항 지분 투자라든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 같은 것들 이런 이제 신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늘어났죠. 네. 그리고 주가가 20일 이평선의 저항을 강하게 뚫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20일 이평선마저도 상향으로 전환되는 돌아서는 모습이거든요. 자, 위에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갑자기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거로 보시겠습니다. 포스코 ICT의 외국인 매매 동향 오늘 54만 주를 샀어요. 네, 며칠 전에 48만 주 샀고요. 이렇게 대량의 매수세, 특히 투시는 매일 매수세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주가도 바닥점에서 강한 터닝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손절 가격을 7,000원으로 저점 바닥점을 손절가로 잡아드렸거든요. 네. 이제는 7,500원까지 21선까지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제가 좀 초기에는 많이 높여 잡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는데 10,000원을 잡았어요. 10,000원은 이 지금 LED 전등 사업에 대한 기대가 앞서로 충분히 가능한 수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해서 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500원까지 놓고 네. 지금 보유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양균 전문가의 포토에 담겨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AS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불기둥 시간이 이어집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김양균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팜스토리입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지난주 후반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더니 주가가 3거래일째 올랐습니다. 오늘 종가는 0.6% 오른 1,5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새해 들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좀 주춤거린 모습이 나왔지만 팜스토리만큼은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내일장 불기둥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뜰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또 선별을 했는데, 최근 사흘 연속 이제 양봉을 만든 것도 좋았고요. 네. 오늘 상당히 재미있는, 재미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팜스토리는, 대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유라시아 철도 수혜주로 꼽히고 있거든요.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한반도 통일 시대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설날을 전후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을 하셨고요. 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아주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는 하시기 쉽지 않은 아주 화끈한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간 교류를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여권에서도 최근에 이제 새해 들어서 뉴스화 됐었던 것이 5.24 조치, 천안함 피폭 사건 이후 이제 대북 제재 조치였죠. 이 5.24 조치를 해제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에서의 대북 관련 발언은 내일 정도면은 북한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네.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북 관련 수혜주들 주가 움직임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 대북 관련주들 오늘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이 또 실적이라든가 이런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목 선정은 좀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팜스토리는 계열사가 이제 서울사료인데요. 서울사료가 러시아 연해주에다가 서울 면적의 4분의 1 규모의 커다란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데 이게 이제 원료란 말이죠. 그래서 그 러시아 연해주를 통과하는 이제 그 러시아 철도가 개통이 되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팜스토리는 주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옥수수 같은 것들이 주요 원료인데 이제 동물성 사료를 전문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이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제 오늘은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환율이 많이 내렸죠. 네. 많이 내리면서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입 원가가 많이 다운이 된 결과죠. 그래서 이런 그 혜택을 입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지바이오의 계열사입니다. 이지바이오의 계열사. 관계사로는 이제 마니커 같은 그 닭고기 전문 업체 아닙니까? 이런 기업들이 관계사로 있고요. 동물 사료하고 또 조제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의 안정적인 흐름 또 옥수수 가격 같은 것들의 하락이 또 원재료 부담으로부터 많이 좀 가벼워지고 실적으로 많은 그 개선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3분기에 순이익이 10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9%가 증가를 했고요. 네. 사료 가격 인상 또한 이 기업의 그 실적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육개 가격, 우리 이제 닭 가격도 상당히 좀 오르고 있고요. 회복이 되고 있고 마니커가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이 또한 실적 개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트를 보면은요, 기관이 지속적인 매수세, 이것이 상당히 돋보이는데요. 자, 팜스토리의 수급 동향입니다. 네. 기관이 이 과거에 보시면 12월 12일부터 거의 매일 엄청난 기세로 샀죠. 여기에 최근에는 외국인도 슬금슬금 입질에 네.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 우린 주식을 할 때 말입니다. 실적이 좋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이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목이 많이 올랐는가 아니면 이제 상승의 시작점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기술적 접근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이크 5라는 매매 기준으로 항상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드릴 때 아마 수급을 중시하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팜스토리는 이런 수급 부분에서도 좋고요. 네. 차트 모형을 보겠습니다. 차트 모형을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박스권 흐름이 긴 시간 동안 이어졌을 겁니다. 단기간의 급등 이후 박스권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별로 그렇게 뚜렷하게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분명하게 좀 엿보이실 겁니다. 최근 올해 들어서는 상방향의 이런 추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박스권 돌파 흐름 아주 좋은 추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가는요. 주봉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추세가 한 3년여 동안의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그리고 단기로 본다 하더라도 바로 직전 고점인 1,800원짜리입니다. 이 자리는 1차 목표로 잡으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돌파할 경우에는 저는 저 위의 고점인 2,000원짜리까지도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일단 내일 단기 이제 불기둥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올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전망도 좋으면 편안하게 이제 관심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이제 1,500원짜리를 지지선으로 박스권 하단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박스권 그 하단 자리인 1,500원짜리를 일단 손절가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1,480원인데요. 이 정도를 박스권 하단 손절가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한 2,000원 정도 선까지 높이 잡아도 좋지만 내일 단기 급등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하셔도 좋을 불기둥 종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료 가격 인상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이다. 팜스토리 1,600원 아래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 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필요하신가요? 테라젠 X요. 네, 테라젠 이텍스요. 예. 예, 최근 주가를 보니까 뭐 지난 상반기 이후로 쭉 하락세가 나왔는데 우리 아버님의 매수하신 가격대는 어느 정도세요? 한 10,000원 그 근처예요. 10,000원이요? 아유, 거의 고점에서 사셨어요. 그렇게 됐네요. 네, 속상하실 것 같은데 비중은 몇 %세요? 한 70% 그렇게 돼요. 70%요? 아유, 비중도 많으시고 매수하신 가격도 높으시고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왜 이렇게 가격이 깔아앉았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거 좀 제가 경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내부적인 걸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테라젠 이텍스 저희가 좀 상세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문가님 테라젠 이텍스 들어봤는데 일단 매수가 높으시고 비중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진행해볼까요? 제가 일단 이렇게 보니까 네. 매수했던 가격대가 최고 꼭지 가격대예요. 네. 작년 봄경에 이제 사신 것 같은데 11,000원, 비중이 70%. 너무 이쪽에다 이제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 아마 주위에서 좋은 얘기 한참 나올 때 네. 그때 이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일단 테라젠 이텍스 하면은 이제 게놈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유전자 분석 있죠. 네. 게놈 분석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게놈을 파악을 해놓으면 이제 암이라든가 희귀 질병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발병 가능성이 있는 그 병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이제 의료 서비스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인간이 이제 100세 시대는 이미 됐고요. 네. 120살 뭐 이런 시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테라젠 이텍스는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쪽에 대한 기술을 이제 연구하고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런 첨단 산업은 예전에 이제 우리가 황우석 박사 시절도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요. 바이오주들 한참 버블일 때 이 테라젠 이텍스도 마찬가지 꿈은 큽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기업이면은 분명한데 그러나 실적이 바로 뒷받침이 안 돼주면 이제는 우리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영리해졌어요. 그래서 꿈만 가지고 과감히 쫓아가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좀 돼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테라젠 이텍스는 실적이 아직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뭐 작년에 크게 뭐 손실이 나지는 않고 흑자 전환은 했습니다만 너무 미미한 수준의 실적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1분기에 2억 2천만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에는 성공을 했고 주가는 그때 이제 급등을 했는데 작년 그 봄에 급등을 한 것을 보면은 유한양행하고 같이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판매한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후에 주가가 크게 반토막이 났죠. 네. 그리고 이제 주가 현재 바닥점인데요. 일단 EPS라고 합니다. 주당 순이익이 15원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적어요. 현재 주가는 6,100원이죠. 그래서 이제 PER이라고 하죠. 우리 시장 평균 PER이 10배 전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제 성장주라 하더라도 30배, 50배 이상은 잘 안 가는데 네. 이 종목은 현재 500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그만큼 못 미쳐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이제 시청자님이 너무 많은 손실을 가지고 계셔서 손절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네. 조금 좀 영리하게 투자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다행히 21선을 돌파하면서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이제 이 지금 자리 저점 그동안의 최고 저점이었죠. 5,800원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꼭 지키시면서 5,800원이 이탈이 되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줄였다가 다시 반등이 들어올 때 재매수하는 전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현재
1000주를 가지고 계시는데 다시 재매수하면서 뭐 조금 10% 떨어졌을 때 사면은 1100주가 된다거나 해서 주식 수라도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손절가 5,800원 이탈 시 잘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이렌텍. 이렌텍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8,350원에. 8,350원의 비중이요? 예. 예, 10%. 10%요? 알겠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매도가하고. 네. 손절가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렌텍 매도가와 손절가 잘 알려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김양균 전문가님, 이렌텍 들어왔습니다. 예, 이렌텍 하면 이제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이 업체가 공장이 베트남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베트남에 있는 그 모베이스라고 하는 회사, 예. 이 회사가 화재가 났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모베이스도 삼성전자의 케이스를 납품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남의 아픔이나 이제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기쁨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대체 공장이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아마 수혜를 좀 입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가 반등을 좀 했죠. 그러나 조금 이제 윗골이 닿으면서 밀리긴 했어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7%대 하락을 했지만 네. 이렌텍은 뭐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요즘 주가가 많이 빠졌죠. 특히 모바일 사업 부문 실적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렌텍은 실적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좋은 기업입니다. 일단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됐고요. 특히 이 실적 개선이 보시게 되면 제가 참고로 이 화면에서 이것을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렌텍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분기 매출인데요. 1분기 1,500억 매출, 2분기 1,400억 매출, 3분기에는 1,900억 매출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2분기에 34억에서 3분기에는 123억으로 커포로 개선됐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럼 이제 수급만 좋으면 되겠죠. 거래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좋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이렌텍의 이제 수급 측면을 보니까 아직 기관이나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강한 상승 탄력은 못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작년 11월달 바닥점에서 꽤 많이 올랐죠. 꽤 많이 오르고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재료가 나왔으니까 강한 상승을 해줬어야지 맞는데 못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 삼성전자의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괜찮겠고요. 네. 이 삼성전자 실적이 못 미쳐주면 목표치 고점을 한 9,000원 아래에서 잡으시는 게 좋겠고 네. 손절 가격은요. 7,700원 이 밑에요. 7,7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림이 들어왔는데요. 3015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4,811원 그리고 20% 매도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하림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단기 수익권인데 일단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21 이평선 저항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고점이 21 이평선에서 걸렸는데요. 내일 21 이평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기 관점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즐겨보는 차트가 MACD 보조지표인데 MACD 보조지표가 내일 오르면은 매수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아마 전고점 5,500원 이상도 목표치 내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내일 좀 주춤거린다 그러면 단기 차익 실현으로 마무리 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중이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양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힘내십시오.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